최근 캐나다 내셔널뱅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달러는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을 높인 통화로 현재 점유율 2.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약 1% 상승한 수치로 호주 달러와 중국 위안을 제치고 세계 5위 외환보유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미국 달러가 여전히 58.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캐나다 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승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경제학자 워렌 러블리는 전체 외환 보유고가 약 1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달러의 비중은 약 4,200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눈위의 눈사태라고 비유했습니다. 캐나다 달러의 강세는 미국 달러의 약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달러의 글로벌 외환 보유고 점유율은 58.2%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2001년에는 73%에 육박했던 점유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결과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캐나다 달러의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의 캐나다 채권 순매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달러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캐나다 달러가 0.7390 미국 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나 2025년 후반기에는 0.7575 미국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의 강세는 주식시장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토론토 증시 TSX는 최근 3개월간 미국 S&P 500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수석 경제학자 로버트 카브치크는 TSX가 10% 상승한 반면 S&P 500은 5% 상승에 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토론토 증시는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에 처음으로 TSX가 2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지난주에는 24,000포인트를 넘어 올해에만 26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 흐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몰튼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한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13개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는 한 달에 1개 이상 매장을 오픈한 셈입니다. 티몰튼 관계자는 2028년까지 전국에 150개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커피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여러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스타벅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저가 브랜드인 메가 MGC 커피, 백다방, 컴포스 커피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몰튼은 두 가지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현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략입니다. 매장 인테리어에는 캐나다의 상징인 메이플 나무와 자연을 소재로 한 마감재를 사용해 고객들이 마치 캐나다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 전략입니다. 한국의 티몰튼에서 판매하는 미디움 사이즈의 브루커피는 약 3,900원, 아메리카노는 4,000원, 카페라테는 4,6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에서 같은 브루커피는 1.83달러, 약 1,80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브랜드의 커피가 비쌀지라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티몰튼이 캐나다에서 국민커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영리한 소비자들이 티몰튼의 고가 전략을 받아들일지 주목입니다. 일각에서는 티몰튼의 돌풍이 금세 멈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2위 커피 브랜드였던 카리브 커피가 한국에 진출했으나 실패했으며 2019년에 진출한 블루보틀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티몰튼의 고가 전략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커피 브랜드에 무조건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욕지역 경찰이 차량 강도 사건의 급증에 대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차량 강도 사건은 전년 대비 무려 1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차량 도난 사건이 31%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경찰은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으며 지역사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차량 강도가 빈번한 지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예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차량 강도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근 상태에서 운전하고 반드시 밝은 조명이 있는 곳에 주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역 쇼핑몰을 중심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차량 전자키 복사 방지 기능이 있는 소형 가방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회사 옴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거와 함께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이민자로서 캐나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민 후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이 같은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남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3%는 직장 내 인종 및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젊은 층에서 더욱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BC주 인권위원회 하린더 마힐 전 위원장은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며 자격이 동등한 경우 백인 후보자를 선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캐 청년작가 교류전 온고잉이 2024년-25년 한국과 캐나다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개최됩니다. 이 전시는 OIS 아트 캐나다 주최로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과 재외동포청 후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토론토 다운타운의 디그넘 갤러리에서 열리며 한국과 캐나다의 미술대학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과 청년작가 등 총 34명이 참여합니다. 이는 양국 간에 처음으로 열리는 청년작가 미술교류 전시회로 회화, 조형, 드로잉 등 다양한 미술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오는 1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닝 리셉션에서는 하모니인 아트라는 주제로 참여 작가들의 콜라보레이션 라이브 페인팅 쇼가 열립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작가들의 창의적인 작업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캐나다 현지인들에게 한국과 캐나다의 다양한 예술 세계를 소개하고 예술적 창의력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의 참여를 통해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한캐 청년작가 교류전 온고잉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의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근로자의 약 31%, 즉 420만 명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데이터 입력, 행정 업무, 고객 서비스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 인공지능의 대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직종이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40%의 근로자가 AI에 대체할 수 없는 직종에 속하며 29%는 인공지능과 함께 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수, 배관공, 소방관, 농업 및 건설 노동자 등 물리적 기술이 필요한 직종은 AI에 대체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와 같이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직종도 AI의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캐나다 경제와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딜로이트 캐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AI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는 글로벌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AI 산업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분야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는 의료, 금융, 보험 산업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입력, 영업사무직,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AI로 대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가 가져올 경제적 이점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AI 관련 기술을 교육받고 직무전환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